1번 파워가 일률이죠. 일이라는 게 일은 힘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스케일러 프로덕트 한 거의 일인데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시간당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힘 스케일러 프로덕트 벨로시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클래시컬 미케닉스는 뉴턴 역학을 얘기하는 건 뉴턴 상대성 이론이 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mass m이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것인데 끝날 때 되면 우리가 다 확인을 해요. 이게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속도 곱하기 질량인데 그것을 미분을 했을 때 m이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것이 뉴토니안 미케닉스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ma라고 쓸 수 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배우게 되면 이거는 틀린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파워가 힘 곱하기 속도 스케일러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의 타임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PDT 이것은 dW 나누기 dt인데 dt를 곱했으니까 d 캔슬되고 dw 워크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제 힘이 일이 나와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의 디퍼런셜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빠졌지. 자, 이것은 우리가 뭐 너무나도 반복을 많이 해서 이제는 익숙한 개념이 되어 있을 텐데, 자, 토탈 디퍼런셜 찾는 거 이것은 이제 부분적 분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고, 이것은 2분의 1이 틀렸죠. 스케일러 프로덕트 디퍼런셜을 하면 앞에 거 디퍼런셜에다가 뒤에 거 스케일러 프로덕트 한 거,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에 디퍼런셜에 스케일러 프로덕트 한 거.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벡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디퍼런셜을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여기 틀렸네.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죠. 여기 플러스. 이번에 적어놔야죠. 못합니다. (3번) 유니폼 서큘러 모션을 한다. 그것은 G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메가가 테타 닷 오메가가 일정하게 이게 컨스턴트가 되게 뱅글뱅글 돌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유닛 레디얼 벡터가 여기에 E1, E2 이렇게 있을 때 ER이라고 하는 게 세타만큼 E1을 돌려서 얻는 것을 ER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수직인 것을 E의 세타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X가 이렇게 생겼는데 R은 세타만큼 돌아간 것이고 세타가 오메가 T라고 했어요. X-이라고 하는 것은 R 오메가 2 세타인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그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를 배울 텐데 그것을 활용하면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 게임을 하는 건데 오메가 벡터가 오메가의 E3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메가 크로스 R을 하면 X를 하면 그것은 오메가 R 여기에 방향이 E3이고 크로스 ER이 된다. 근데 우리가 E1 크로스 E2는 E3 이렇게 하는 것처럼 ER 크로스 E 세타는 E3 이거 똑같은 형식을 만족한다고 했죠. 1을 세타만큼 돌린 게 R이고 2를 세타만큼 돌린 게 E 세타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메가 R 2의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회전이 그 균일한 각속도로 x축을 향해서 g축을 기준으로 해서 뺑뺑이를 돌리게 되면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속도에 해당하는데, 이 속도로 미분한 것이 마치 그냥 오메가 크로스를 한 거하고, 어떤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오메가 크로스를 해주는 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메가 크로스를 두 번 곱한 거하고 같게 되겠죠. 오메가 크로스를 두 번 곱한 것과 여기 보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선운 운동량을 리니어 모멘텀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메가 크로스 P로 해도 되고, 오메가 크로스 P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크로스 mx 닷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오메가 크로스 mx 닷이 힘이 얻어졌구나. 그걸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mr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레디얼 방향의 마이너스 중심을 향해서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바로 이것이 지금 두 번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회전한 운동일 때는 오메가를 두 번 걸어준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 일치하게 된다. Power of the particle. 파워는 0이지.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 힘이 displacement하고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f.dx를 하면 항상 0이 나와서 이게 f.dx를 dt로 나눠주면 f.v이고 그것이 파워인데 파워가 0이다. f는 always parallel to x 다시 아니라 f는 항상 마이너스 x 방향, 요 중심을 향한다고 했죠. 이게 틀린 거지. 4번. 자, 키네틱 에너지. 우리가 이제 뉴턴, 데카르트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천재인데 그 사람들이 에너지까지 다 알아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사람들은 에너지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 근데 에너지를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라이프니츠라고 한 사람이야.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서로 그 미분 적분을 독립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상당히 이쪽은 대륙 독일 쪽이고 여기는 영국인데 이 영국에서는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 이런 표현을 많이 해. 근데 우리는 이런 DF 오브 DX 이런 표현을 많이 익숙하죠. 이게 라이프니츠 방식이거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런 형식을 때로는 이걸 일부는 쓰지만 이런 형식을 잘 이용하는 이유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이런 걸 하는데 되게 편리하기 때문인데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영국의 수학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돼. 근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뉴턴 방식을 좋아했었던 거지. 근데 이걸 절대 안 썼다가 교과서에 나왔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초보적인 그 개념을 비스비바라고 해서 mv 제곱이 에너지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를 처음으로 알아냈는데 이제 2분의 1을 틀린 거지. 그래서 라이프니츠 포뮬라 키네틱 에너지라고 쓰지는 않아요. 근데 에밀리 두 샤틀레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뉴턴의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 엄청나게 어렵게 써 있는데 그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읽으면 되게 재미가 없는데 이것을 불어로 번역해서 프랑스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에밀리 두 샤틀레인데 그 책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보다 훨씬 읽기가 좋아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라이프니츠의 그 개념을 이어받아서 현재 우리가 쓰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코리올리가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정립한 사람이야. 그 이후에도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
e to the x 하는 이 있으니 이제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일러와 라그랑지가, 특히 라그랑지라는 사람이 이 운동 에너지의 개념을 이용해서 뉴턴 방정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됐고, 그것을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어떤 함수의 값이 미니멈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조건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페르마 이 사람은 수학자인데 빛이 가는 길이 시간을 가장 짧게 잡는 길로 간다, 뭐 그렇게 가정을 해서 문제를 푸니까 뭐 스네르 법칙 이런 게 다 유도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되게 수학적으로 연역적인 방법으로 물리 문제를 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오일러 라그랑지 개념보다도 한참 가장 최근에 와서 1800년대 말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마의 원리와 유사한 아주 놀라운 방식을 얻어내서 그 뉴턴 역학이 작동하지 않는 렐러티비티, 그리고 양자역학에 걸쳐서까지, 그 사람 얘기는 못했지만 어디에서나 다 활용할 수 있는 물리의 근본적인 그 이론을 찾아내게 돼요. 그런데 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그랑지안이라는 것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새 맨날 배우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 그러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합친 게 컨스탄트다, 이런 거, 이게 해밀토니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하는 게 바로 해밀토니안을 얘기하게 되는데, 해밀턴, 라그랑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에너지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뉴턴 역학을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까지 어디에서나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놀라운 이론으로 발전시키게 돼요. 그래서 아쉽게도 뉴턴과 데카르트는 에너지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런 거가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뉴턴이면 모든 게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5번) 키네틱 에너지가 있으면 나중에 템퍼레이처, 온도가 나와서 T가 나는데, 이제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키네틱 에너지를 T라고 써요. T.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U, 그래 T-U, 이것은 이제 라그랑지안 이렇게 쓰고, 해밀토니안은 T 더하기 U. 그래서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 이런 게 나중에 얼핏 우리 저기에도 나올 거예요. 이걸 뭐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건데, 자, 타임 데리버티브, 여기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해밀토니안에 쓰는 형식이고,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것은 라그랑지안에 쓰는 거고, 2m분의 p 제곱 이렇게 쓰면 이건 해밀토니안에 쓰는 그런 형식이다. 같은 값이에요. 타임 데리버티브 키네틱 에너지가 FVG 1율, 결국 키네틱 에너지, 워크 키네틱 에너지 티어럼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분으로 나타난 것이 워크 키네틱 에너지 티어럼이다. 누가 만들었다고? 포리올리가. 자, 힘은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이다. 오케이, 다 좋고, 이제 앞에 계수가 안 맞는 거지. 6번. 이 디멘션 문제는 항상 기억을 잘 해둬야 돼. 키네틱 에너지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과 워크하고 되어 있으니까 힘 곱하기 거리, 그러면 이거의 디멘션을 하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 그리고 길이, 그렇게 해서 m,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2. 오케이?
force has the dimensions of force. force는 mass, length, 가속도, 제곱, 시간, 가속도니까 mlt-e 맞아.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 힘 곱하기 속도는 여기다가 속도를 더 해줘야 되니까 ml 제곱 t의 마이너스 3 맞았고, velocity는 이거 제일 쉬운 게 틀렸네. velocity 이렇게 돼야 되죠. 7번 유닛에 대해서 틀린 걸 골라라. SI 유닛 키네틱 에너지가 줄인데 이게 줄이 이거 맞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J 이렇게 해서 이게 옆으로 누웠잖아. 이거 이탈릭인데, 이탈릭은 언제나 피지컬한 베리어블에 쓴다. 피지컬 베리어블. 물리 변수에 쓰는 것이고, 단위는 항상 이렇게 곧바로 써요. 로만으로 써야 된다. 로만. 이런 거 틀리는 사람 되게 많아. 특히 신문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YTN, TV에, KBS 이런 데도 잘 틀려. 킬로미터, 킬로미터. 다 로만으로 오고, 스몰인데 이걸 뭐 KM, 이거 다 틀리네. 자, 파워는 1줄이니까 1의 단위인 줄 나누기 시간. 그래서 와트를 쓸 수 있다. 워크는 줄이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뉴턴은 질량 킬로그램, 그리고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 이렇게 쓰면 된다. 8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익숙하네요. 자, 이렇게 질량 캐피탈 M이 있고 스몰 M이 있고 이게 큰 상태이다. 그래서 이렇게 토크가 생겨서 뱅글뱅글 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는 우리가 그때 풀어봤으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이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는데, 그 힘이 얘는 1루 mg가 되고 얘는 1루 스몰 mg가 되니까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버리게 되면 mg 빼기 스몰 mg.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m 빼기 m 나누기 m 더하기 m의 g,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 자, 캐피탈 M은 내려가는 가속도, 스몰 m은 올라가는 가속도. 오케이? m과 m이 accelerate with the magnitude, 이렇게 acceleration이 이렇게 주어진다. 자, x가 0에서 h까지 갈 때 x가 이렇게 늘어난다니까. 늘어난다. 키네틱 에너지가 얼마나 늘어나니까 워크 키네틱 에너지 시어럼을 쓰면 된다. 워크 키네틱 에너지 시어럼은 힘 곱하기 거리를 하면 되는데, 거리가 h만큼 갔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 포스니까 이것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가속도가 이렇게 얻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다 딱 대입하면 여기 나오네. 그래서 맞다. 네 번째, 요 스몰 m이 이게 2h에서 h까지, 그러니까 솟아 올라갔네. 얼마만큼? h만큼 갔으니까 여기도 f에 똑같은 h를 구하는 것에 가속도가 같고 질량이 스몰 m이니까 스몰 m의 a에다가 h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가속도 여기 구해줬으니까 대입하면 시작하면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엉뚱하게 나왔네. 자, 이것은 이렇게 될 동안 중력이 한 일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h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이거 뭐 9번. 봅시다. Constraint force exerted by the circle to the particle does not work at any time interval.
constraint force라고 하는 것은 이 트랙을 따라서 가도록 하는 힘이기 때문에 항상 이 꺾인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결국에 운동은 이 방향으로 하는데 노멀 포스는 항상 이쪽 또는 이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일은 없어요. constraint force라고 하는 건 항상 그래. 노멀 포스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것은 에너지를 바꿔주지 않고 운동의 방향만 바꿔준다. Constraint force exerted by the circle to the particle is always perpendicular to the differential displacement. 그치? 이 displacement 방향과 normal force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Kinetic energies of the particles C and A are always the same. 자, 이제 여기 constraint force만 얘기했는데 이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constraint force, normal force에 해당합니다. 이거하고 mg하고 두 가지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졌어. 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오로지 일을 하는 친구는 얘만, mg만 해당하고 그것이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활용하게 되면 힘은 이 방향으로 되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중력이 이거하고 평행한 방향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 동안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방향 이 힘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work kinetic energy theorem에 의해서 중력의 한 일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면 그러면 그 구간에 이 중력의 방향하고 반대 방향의 성분만 나오기 때문에 그 work kinetic energy theorem에 의거해서 일이 0보다 작아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 중력 방향의 패러렐한 방향으로 한 그 길이가 결국 각 지점의 키네틱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높이가 같게 되면 결국에 두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같을 수밖에 없다. 맞아. Kinetic energy of the particle at B is greater than 아니지. 여기에서 B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어 올라가려면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요게 R이면 2mgr만큼 잃어버리게 되겠죠. 10번. 자, 우리 그 실변수 함수에서 e to the ax를 미분하면 a에 2에 ax 이렇게 되고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걸 이용해서 이런 적분을 다 잘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익스포넨셜의 코사인 뭐 익스포넨셜의 xn의 2의 마이너스 at 뭐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거 되게 손쉽게 하는 것을 할 텐데 이제 t면 여기도 t가 돼야 되겠죠. 코사인과 익스포넨셜이 있으면 이것을 그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두 번 뱅글뱅글 돌리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갔다가 다시 코사인이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수열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실변수 함수를 활용할 때인데 그 내가 할 때 여기는 수학 시간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것 같이 하지만 항상 답이 맞는 빠른 산수를 가르쳐 준다고 했지. 이게 그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배우게 되면 별거 없어. 익스포넨셜 같은 게 우리가 2의 x를 1 플러스 n분의 1의 n 이렇게 해서 리미트 n은 무한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실수에서만 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x면 여기 x가 있어야 되겠지? 실수뿐만 아니라 허수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e to the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다 배웠었죠. 자, 특히나 이 익스포넨셜 펑션은 실수에서도 작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도 또 다 돼. 이건 미분이 너무나 쉬워서 우리가 실수에서 썼던 미분하는 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면 이게 Z 해서 Z가 X 플러스 IY에서 임의의 실수에서 복소 평면상의 어느 지점에서도 항상 이걸 미분하면 이것을 DZ로 미분하면 또 자기 자신이 나와. 너무 쉬운 함수야. 그래서 entire func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복소 평면상에서 항상 그 미분이 가능해. 그런 함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실변수에서 얻었던 이런 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고 뭐 이런 실변수에서 얻었던 그 조건들을 그냥 마음대로 사기를 치듯이 그냥 이게 복소수다라고 바꿔치기해도 다 먹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무슨 Z의 절대값 이런 건 그러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 물리 문제는 이상한 건 절대로 안 나오거든. 물리 문제는 항상 그냥 사기를 쳐도 될 만큼 엉터리로 풀었는데도 답이 다 맞는 이유는 자연현상이 그렇게 그런 걸 허락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적분을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이 적분을 하기 싫은 사람은 되게 많지. 근데 하기 싫은 거를 하기 싫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exponential I 이렇게에다가 거기에서 리얼 파트를 코사인이 되잖아. 그리고 사인은 이것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놓은 건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코사인을 붙여서 부분적분 두 번 해서 얻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복소수로 만들어 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식에서 이 식을 어떻게 얻냐면 원래 했었던 거에다 그냥 이 복소수로 바꿔치기 한 거야. 이게 상수니까. 그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거기에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이거를 전개하면 이거는 그냥 풀면 나오는데 거기서 리얼 파트를 나중에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A 플러스 I, 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이 얻어져 버리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분모를 유리화해서 A 플러스 I, B면 A 마이너스 I, B분의 A 마이너스 I, B라고 하는 일을 곱하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위에 A 마이너스 I, B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코사인, 이 익스포넨셜 요거 정리를 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I 사인 이렇게 한다면 이거 전개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리얼 파트냐 이미지너리 파트냐를 결정해서 그 답을 긁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우리 앞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웨이브 2학기 때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러한 방식을 Analytic Continuation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영역을 넓혀가는 땅 따먹기 하는 과정을 Analytic Continu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수가 애널리틱하다라고는 컴플렉스 베리에서 애널리틱이라는 말은 실변수에서 f of 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과 같거든. 자, 11번. 댐핑이 있다. 댐핑은 개수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b이니까 x 닷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f 닷 x 닷 이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bx 닷의 스퀘어이고 이것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가 0보다 작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x 닷이 0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0보다 작다. 그렇게 되면 이 힘이 하는 일이 항상 0보다 작기 때문에 워크 키네틱 에너지 티어럼에 의거해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푸는데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져 있어. 최초의 원점에 있고 그 다음에 x 다시 최초의 v x축 양의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Equation of Motion은 F equals ma 요건 이제 원 디멘셔널 방향으로 이원 햇의 방향만 읽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자, 이 문제는 미분 방정식을 보통 푸는 거보다 훨씬 쉬운 거라고 했죠. 항상 separation of variable이 가능해서 이것을 미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시간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속도를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그 적분이 나오고 여기는 그냥 트리비얼한 적분이 나와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집어넣어 주면 항상 이 답이 나오게 된다. t equal 0을 딱 대입하니까 x 닷은 v가 나왔고 t를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이게 쭉 줄어들면서 0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동일한 방정식에 velocity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요것은 운동 에너지의 디퍼런셜이 나오고 요것은 요게 나오겠죠. 네. 개수가 틀렸네. 2분의 1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를 구한다. 그럼 이걸 양쪽을 적분하면 돼. 이거 없는 상태에서 양변을 적분하면 운동 에너지의 마지막 빼기 처음의 값 이렇게 델타 T가 나오고 우변은 요것을 적분하면 된다. 근데 아까 솔루션을 얻었지. x 닷은 v의 2의 마이너스 n분지 bt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제곱이니까 2배로 바뀌었고 나머지 이 적분은 그냥 트리비얼하니까. 자, 이때 t 이퀄 빵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1이니까 델타 t는 t 이퀄 0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린 게 없는데 t 이퀄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 버리니까 이게 0이 되고 나면 전체 운동 에너지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12번 뉴턴의 이 법칙은 F equal ma다. 오케이. 여기다가 F다 dx를 하면 1이다. 오케이. 2를 요거 그대로 가져왔고 요것을 만약 m-0이라면 이것은 뉴턴 역학에서는 그러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m이 그대로 나오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다. 그리고 얘를 1로 옮겨버리면 이것이 속도로 바뀌어버리고 속도로 바뀐 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의 디퍼런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그것을 이용하면 운동 에너지의 토탈 디퍼런셜이 결국 F다 dx하고 다 같다. 오케이. 이건 이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F가 마이너스 kx에 해당한다. 원점일 때 힘을 받지 않고 x만큼 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x가 0보다 크면 힘은 0보다 작은 방향으로 x가 0보다 작으면 힘은 0보다 큰 방향으로 해서 아슬레이스를 하게 하는 진동을 시켜주는 그런 힘이다. 자, 이를 계산하면 항상 워크 키네틱 에너지 시어럼이 결국 운동 에너지의 디퍼런셜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 양변에 적분을 해버리면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나올 것이고 왼쪽은 한 일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F다 dx 1인데 F가 마이너스 kx니까 그걸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 보면 F다 dx라는데 여기 대입을 잘못하면 마이너스 kx가 돼야 되는데 틀린 거고. 자, 이 방식은 결국
그 워크 키네틱 에너지 시어럼을 이용해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의 컨서베이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특정한 컨서버티브 포스, 보존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했어요. 자, 14번. 14번은 이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네. 우리 2학기 때 또 공부하게 될 텐데, 힘이라고 하는 것이 F equal ma라고 m 곱하기 가속도라고 배웠는데, 이것은 뉴턴 역학에서만 워킹을 하고 렐러티비티에 가면 이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멘텀, 리니어 모멘텀이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이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한 것을 힘이라고 하면 that's fine. 그것은 괜찮다. 그 이유는 m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0이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이다. 뉴턴 역학에서는 0이라도 놔도 되는데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는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질량은 다음과 같이 속도하고 상관이 있고 이것이 이 속도는 빛의 속도 c 299,792,458m/s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F equal ma는 클래시컬 미케닉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뉴토니안 미케닉스고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는 워킹을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 물리나 수학을 공부할 때에는 이 그리스 문자가 많이 나와요. 요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5인데 A, B, C, D 하고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일부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다 써놨어.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건 감마, 이것도 감마야. 대문자 감마. 델타 이것은 고등학생들은 다 알지. 엡실론도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건 베어 엡실론이라고 하는데 구분을 잘 안 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파, 베타를 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요거는 모르는 사람이 제타야. 제타 그리고 에타 그리고 세타는 아는데 요거 식 세타라고 하는데 대문자 세타 그리고 K에 해당하는 카파가 있어. 그 다음에 람다는 다 알지. 람다의 대문자 람다가 여기 있어. MN에 해당하는 뮤와 뉴가 있고 우리 마찰 계수할 때 뮤를 많이 쓰죠. 그리고 진동수, 빛의 진동수 할 때 뉴 이런 걸 많이 쓰지. ξη, 우리 ξη 그리고 ξ의 대문자. 파이도 다 알지? 파이의 대문자. 타우, 로, 시그마, 이 시그마 썸메이션에서는 이것도 시그마, 이건 대문자, 소문자. Y에 해당하는 것이 웁실론, 요거 V같이 생긴데 Y, 웁실론이다. 어지무달 앵글에 나오는 파이의 대문자. 그리고 X같이 생긴데 카이. 그리고 psi, 웨이브 펑션 그런 데 많이 쓰지. 사이콜로지 할 때도 psi 이거 쓰고. 그리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알파에서 오메가를 끝내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이고 오메가의 대문자. 자, 16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하모닉 오실레이터 다시 나왔어요.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적분의 형태로 풀기로 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 해밀토니안의 방법으로 지금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해밀토니안.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데 지금 여기서 푸는 방식은 케플러의 문제를 풀 때에도 동일하게 이용이 돼.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아크사인 적분으로 우리가 푸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원점이 있고 질량이 있고 K가 있어서 이쪽에 있으면 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일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당기고 하는데 출발점이 속도가 없어. 그리고 쭉 잡아당겨서 마이너스 x0에서 놓았어. 그럼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겨 가속이 됐다가 원점일 때 최대 속도가 나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힘이 거꾸로 되기 때문에 감속이 돼서 반대 대칭점에 와서 x0에서 정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것을 period t라고 하는데 우리 2분의 1 t만큼의 시간 동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것을 한번 적분으로 해서 그 시간을 알아내 보기로 합시다. 자,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운동 에너지 토탈 디퍼런셜로 만들었었던 공식과 그거와 유사하게 x제곱 2분의 1 x제곱 이게 포텐셜 에너지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k를 곱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m을 곱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운동 방정식의 파워를 구하기 위해서 x.을 곱해놓고 정리를 하니까 각각 토탈 디퍼런셜이 나왔고 이것은 운동 에너지의 토탈 디퍼런셜, 이것은 포텐셜 에너지의 토탈 디퍼런셜이 나와. 그 합이 항상 0이라는 것은 이것에 더한 것이 항상 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수라는 것인데 이때 2분의 1 mx 닷 스퀘어 2분지 1 kx 스퀘어가 상수인데 이 최초의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고 최초의 이것이 x0였다. 아, 이것이 2분지 1 kx의 제로의 제곱하고 같구나. 요 방정식을 얻어내게 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Total Mechanical Energy Conservation,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해당하는 식인데 이것을 이용하면 x.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우리 x0의 제곱은 x의 제곱보다 항상 커요. 얘가 여기 끝에서 이 끝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같은 곳에서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0보다 항상 큰 숫자가 돼서 이 속도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2분지 m으로 나눠줘 버리면 여기에 보면 c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 줬는데 x 나누기 x0 이렇게 하면 이 식이 나름대로 단순해져 버려. 이제 여기에서 0보다 큰 숫자만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기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가는 동안에 이것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서 스퀘어 루트를 붙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붙여서 k 오버 m의 루트를 오메가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 식은 바로 여기에 루트를 붙인 걸 왼쪽으로 나눠진 형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요게 루트를 붙여서 오메가가 되고 여기가 c 다시라고 하는 것이 d c 나누기 dt였거든요. 이 dt가 오른쪽으로 가서 오메가 dt로 해서 양쪽이 variable separation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적분하면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 친구는 악사인이다. 이거는 악사인. 이걸 적분하면 그냥 악사인. 사인의 역함수의 미분, 사인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0이고 여기에서 2분의 파이일 때 1이라는 값을 갖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사인의 역함수는 이걸 뒤집어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겨 있고 요 지점이 1일 때 2분의 파이를 갖고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값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을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쪽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전체 주기가 왔다가 되돌아올 때까지를 피리어드 주기라고 했으니까 한 방향만은 2분의 1의 주기라고 했어. 2분의 1의 주기만큼만 적분을 해버리고 그 왼쪽은 맨 마지막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다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서 파이가 좌변이 정확하게 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게 되면 피리어드는 2파이 루트 m 나누기 k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배우지 않고도 단순히 적분으로만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매우 재미있는 연습 문제가 되겠다. 자, 17번. 이 뒤에 문제는 전부 다 이 바이노미얼 티어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의 x의 n-1이고 n이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루트 x다. 그럼 이것은 x의 2분의 1 제곱 이런 것인데 이것도 그렇게 되느냐? 그렇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exponential x의 미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로 인해서 e to the ax의 미분을 하면 그것은 a2의 ax가 된다는 것도 체인 룰로 잘 알고 있어. 그걸 이용하면 x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exponential log의 로그라고 하는 건 내추럴 로그의 x의 알파 이렇게. 왜냐하면 로그하고 exponential은 역함수 관계이니까 이거나 이거나 완전히 똑같은 것이고 자 로그의 성질에서 알파가 파워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2의 알파의 로그 x 이렇게 이런 함수를 미분하면 된다. 자 그러면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substitute 그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로그 x의 또 로그 x의 미분이 그 디퍼런셜이 dx 오버 x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니까 그걸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게 돼요. 이 말은 결국에 문구하니 x의 알파승을 미분하면 알파의 x, 알파 마이너스 1, 그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동일한 규칙으로 미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고 이것은 임의의 실수 파워에 대해서 다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확장해서 다음과 같은 y의 알파를 하는데 y 이퀄 1 더하기 x 그리고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뭐야? an의 n 팩토리얼의 xn 이렇게 해서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요 an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함수를 n번 미분해서 x 대신에 0을 제입하라는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y의 알파를 한 번 미분하면 알파 y의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두 번 미분하면 알파 마이너스 1 y의 알파 마이너스 세 번 미분하면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의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때 y가 1 플러스 x라 놓고 x를 빵으로 놓게 되면 이때 이것들이 다 1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때 미분 계수들이 알파,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한 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만약에 x가 그렇게 해서 작게 된다면 이것을 이렇게 전개해서 그 대충 매우 작은 x에 대해서는 몇 개의 탕만 고려해도 아주 정확한 그 approximation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 지금 얘기한 내용의 디테일한 데리베이션이 여기 다 나와 있고 그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중에 x가 0인 근처에서 전개하는 것은 맥러린 시리즈라고 수학책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성 이론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그 공부를 이 앞에 시간까지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서 그 실제 relativistic kinetic 에너지가 2분의 1 m
V제곱 이렇게 되지 않고 다른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운동 에너지는 힘 곱하기 이렇게 된다라고, 힘은 dp over dt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relativistic도 된다. relativistic도 되고 뉴토니안도 되고. 근데 그 mx 더블 닷이라고 힘을 써주면 이것은 relativity에서는 할 수가 없고 뉴토니안에서만 먹힌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dt를 change of variable x 적분에서 요거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모멘텀 적분으로 change of variable이 되고 dx over dt는 velocity가 된다. 자, x 닷이라고 하는 것은 x 닷에다가 mass를 곱한 게 리니어 모멘텀, 이것은 relativity에서도 된다. 단 m이 이렇게 좀 어려운 빛의 속도의 제곱에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요거는 이제 레스트 매스, 잠자는 매스가 아니라 찌꺼기 매스가 아니라 가만히 운동하지 않고 여기에 V를 빵으로 놓으면 M 이퀄 M0가 되지, 움직이지 않는 입자의 질량을 레스트 매스라고 하는데 정지 질량, 그것으로 여기 집어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걸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non relativistic일 때는 이게 m이 상수이니까 이렇게 적분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사실은 relativity에서는 이렇게 적분을 끄집어내면 안 돼. 왜냐면 이 m이 이렇게 x 닷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되고 요거가 됐는데 아까 p가 뭐라고 했어요? p는 m x 닷이라고 했는데 mx 닷이 m0의 x 닷 그리고 스퀘어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이 학기 때는 왜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 배우게 돼요. 근데 그냥 이 결과만 이용하기로 합시다. 이때 m0는 속도하고 무관한 레스트 매스이기 때문에 m0를 바깥으로 꺼집어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거를 부분 적분을 해서 토탈 디퍼런셜.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속도의 제곱이기 때문에 C제곱으로 나누고 C제곱 상수이기 때문에 바깥에 다시 곱한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빼기 해서 이걸 써줬어. 그럼 이건 이제 부분 적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계산은 하고 싶은 사람은 따라가기 바라고 어차피 2학기 때 해야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운동 에너지가 얻어지게 돼요. 이것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아까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요식이 1 빼기 c제곱의 x 닷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값에서는 1 더하기 2c 제곱분의 x 닷의 제곱으로 바뀌어. 그러면 요거 1과 마이너스 1이 캔슬되면서 m0c 제곱 곱하기 2c 제곱의 x 닷의 제곱에서 캔슬되면서 2분지 1 m0 x 닷의 제곱. 속도가 0으로 갈 때는 뉴토니안 미케닉스의 운동 에너지를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핵심은 뭐냐? 이 에너지 빼기 이 에너지다. 이때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관련이 있고 m0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 운동 에너지가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딱 0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mc 제곱이라는 되게 큰 숫자가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가는 값이 m0c 제곱이라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다. 이것을 레스트 에너지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체가 갑자기 소멸해서 사라져 버리면 이 곱해져 있는 것이 299,792,458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되고 바로 이 에너지가 바로 그 원자력 발전이나 원자폭탄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도 바로 이렇게 질량이
변환되면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해 왔는데 이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게 익숙한 정의이지만 그것이 하이어 오더의 1 over n 스퀘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해서 다 전개를 해보면 사실은 얘는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1 over n의 nth 오더 파워를 한 거, 그것만 고려하지 그 뒤에는 있어봤자 다 사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게 유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할 수 있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그만합시다.